안녕하세요. 오늘 3월 8일 고양 미팅 호스트 맡은 송송입니다. 오늘 좀 순서랑 발표자분들 많이 변경되셨어요. 그래서 갑작스럽게 좀 변경이 돼서 많은 분들 좀 양해 부탁드리고요. 이제 저 잠깐 앞에 나갔다 왔었는데 봄이에요. 그죠? 네, 저희가 벚꽃을 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올해도 코로나 때문에. 하지만 좀 음악으로 위로받으시기 바라면서 오늘 첫 번째 순서가 은경 리더님이신데요. 은경 리더님 오늘 미팅이 있으셔가지고 순서를 좀 앞으로 당겨드렸어요. 그 맘카페에서 만나신 어머니를 좀 이따 만나러 가시는데 좋은 성과 있기를 팍팍 기운을 드리면서 조은경 리더님 오늘 보상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거 PPT를 어제 날려먹어가지고 멘붕 그래서 다시 그냥 사진으로 대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잠시만요. 화면. 이건가? 보이시나요? 혹시 보이시나요? 네, 보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보상하고 그 다음에 평생 매칭 보너스인 PPS를 발표 맡은 조은경입니다. 네, 저희 유산화 보상 플랜에 대해서 다들 너무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제가 오늘 역사부터 시작해서 유산화만의 보상의 차별성과 그래서 그리고 보상 플랜을 들을 때 우리가 무엇을 주의해야 되고 그리고 또 어떤 것들이 우리한테 정말 특혜가 되고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인지에 대해서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보상 플랜의 역사에는 이렇게 세 가지로 크게 나눌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1960년대 브레이크어웨이 방식으로 해서 나 한 사람으로 시작돼서 6명의 이렇게 레그가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6명이 가입할 경우에 한 사람만 수익을 공유할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은 이 한 사람은 굉장히 인맥이 많거나 능력이 특별한 사람이어야지만 사업에 성공을 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겠죠. 제가 임산부라 숨이 좀 많이 차요. 말하다 보면. 네, 그냥 좀 이해해 주세요. 그리고 1980년대 들어서면 유니레벨이라고 해서 브레이크 어웨이 방식에서 조금 변화된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나로 시작된 사람이 두 사람으로 시작을 해서 이 두 사람이 이렇게 여러 사람, 6명이 가입할 경우에 2명이 수익을 공유받는 그래서 레그가 내 밑으로 3개가 펼쳐지는 그런 방식이고요. 여기서 조금 더 진화된 게 1990년대 바이너리 방식이에요. 지금 현재 대부분의 많은 회사들이 바이너리 방식을 취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나로 시작돼서 밑으로 양줄로 내려가는데 이렇게 될 경우 수익을 공유받는 사람이 3명이 된다는 거죠. 그렇게 돼서 더 많은 양줄로 내려가는 양줄 방식의 바이너리 방식이고요. 그리고 유산화 같은 경우에는 이 바이너리 방식을 취함과 동시에 하이브리드 바이너리 방식이라고 해서 가게 3개를 운영하면서 더 많은 소득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아주 보상 플랜의 차별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 2배 소득 특허 받은 보상 플랜을 3BC라고 해가지고 유산화만의 차별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밑에 보시면 소실적 2BC와 3BC에서 올라오는 그 포인트가 1BC에서 한 번 더 받게 되는 보너스 개념의 느낌인데요. 이게 바로 저희 유산화만이 갖고 있는 차별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네트워크 회사들끼리 그 보상 플랜 자체에서도 특허를 받았다고 할 만큼 상을 받았다고 할 만큼 네, 굉장히 아주 사업하는 사람들에게는 좋은 구조라고 보실 수 있고요. 특히 처음부터 2배 소득을 가져갈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초기 사업자들에게 수익을 극대화시켜주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잠시만요. 이게
그리고 두 번째 유산화만의 보상의 차별성은 첫 번째로는 누구나 20%의 탄탄한 소득을 가져간다는 거예요. 비율을. 타사 같은 경우에 저희가 잘 알고 있는 피라미드 형식을 보면 처음에 신규 사업자들은 아주 적은 포인트의 퍼센테이지를 가져가죠. 그렇기 때문에 신규 사업자들이 맨 위에 있는 탑 리더들을 바치는 구조. 그래서 저희가 처음 시작할 때 그거 맨 처음에 시작한 사람만 제일 좋은 거 아니야? 라는 이야기를 들을 정도로 거의 이렇게만 생각하시는데 유산화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시작한 사람도 그리고 마지막에 지금 시작하는 사람들도 모두 공평하게 똑같이 20%의 비율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탑 리더들이 신규 사업자를 바치는 구조가 되고요. 여기에 그 평생 매칭 파트너라고 해서 여기 리더들이 한 번 더 이렇게 그 추가 BC를 통해서 탑 리더들이 밑으로 그 파트너들 밑으로 내려와서 바치는 구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득의 제한이 없고 인원의 제한이 없고 대수의 제한이 없고 상속의 제한이 없다라는 거. 그리고 이렇게 될 경우에 굉장히 끈끈한 네트워크가 형성이 되어서 파트너와 스폰서십이 굉장히 강해질 수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가 여러 회사들을 보상 플랜을 들을 때 주의사항들이 있어요. 그렇게 보시면 비율을 적용시키는 회사거나 정해진 포인트에만 수당을 지급하는 회사는 피해야겠죠. 여기 보시면 뭐 5대 3대 1의 비율을 적용한다거나 2대 1의 비율을 적용한다거나 또 1대 1의 비율을 적용하지만 양쪽의 포인트가 같을 때에만 수당이 지급되는 그러면 이렇게 될 경우에는 굉장히 사재기라든지 강매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리고 비율을 적용을 받았을 때 처음에는 가능하지만 그 다음부터는 이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들을 해야 되는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대수의 제한과 소개자 제한을 두는 회사. 매출이 늘어나고 사람이 점점점 많아지고 파트너는 많아지는데 여기에 어디서 나의 빅 파트너가 나올지 모르는데 이 대수를 제한해 버리면 일하는 리더들한테 굉장히 그 좌절감을 심어주는 그런 제도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게 되기 때문에 내 대수에 포함되지 않은 사람들을 밑에서 대박이가 나올 경우 끌어올리는 그렇게 돼가지고 롤업 제도라고 해서 많은 회사들이 이렇게 시행하고 있고요. 강제 탈퇴시키는 그렇게 될 경우에는 팀워크가 굉장히 안 좋아질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수당의 제한을 두고 직급자 수당의 제한을 주는 저희 같은 경우에는 리더십 보너스 같은 경우 이렇게 계속 나오죠. 한 번만 주는 게 아니라 매주 나눠서 주급으로 나오게 되는데 다른 회사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5천만 원 이상 주지 않고 또 한 번 리더십 보너스를 타는 거는 평생에 한 번만 그렇게 해서 막 엄청 그 굉장히 큰 파티를 여는 것처럼 그렇게 해준다고 해요. 근데 평생 한 번 주는 건 의미가 없고 저희는 평생에 연금처럼 타가는 걸 원하기 때문에 이 평생 한 번만 주는 거에는 의미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상속의 제한을 두는 회사, 3대까지거나 아니면 30년까지 또는 3대까지 70년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일정 직급자 이상에게만 이런 식으로 상속의 제한을 두는 회사 또한 피해야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유산화는 어떻게 가입을 해서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입의 방법에는 PC라고 하는 소비자 회원과 BC라고 하는 사업자 회원이 있습니다. 이 둘의 차이점은 가입비가 있고 없고의 차이고요. 그리고 가입비가 없는 소비자 회원 같은 경우에는 자동이체 10% DC는 받을 수 있지만 내가 소개한 사람들의 캐시백은 받지 못하는 그리고 평생 가입비 2만 원을 내고 사업자로 가입하시는 분들은 똑같이 자동이체 10% DC를 받고 그리고 내가 소개한 사람들의 캐시백도 받을 수 있고 그 외에 각종 회사에서 주는 보너스들을 받을 수 있는 거기에다가 상속까지 해줄 수 있는 그러한 장점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비즈니스 센터를 구축하는 방법, 내 가게를 구축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를 선택하실 수 있어요. 처음에 회원으로 등록해서 2만 원을 내고 사업자로 가입을 하셨을 때 나는 가게를 한 개로만 시작할 거야, 아니면 나는 가게 3개로 시작할 거야 라고 해서 두 가지를 선택하실 수 있는데요. 이 두 가지를 선택하실 때에는 초기 비용이 들어가요. 저희가 일반 자영업을 시작해도 초기에 비용이 많이 들어가죠. 초기 개설 비용은 한 개의 가게를 가졌을 때는 약 50만 원, 200포인트 약 50만 원의 정도의 제품을 사용을 해보고 체험을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매달 유지 비용은 한 달에 약 20만 원 정도. 이 50만 원은 누적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번 주에는 헬스팩이 하나 필요해서 55포인트를 누적하고, 그 다음에 뭐 다음번에는 뭐 이것저것 해가지고 100포인트를 누적하고, 그 다음번에 또 헬스팩을 한 번 더 사고, 이렇게 해가지고 총 그 누적되는 기간에 상관없이, 기한에 상관없이 누적이 200포인트만 되면 가게가 한 개가 열립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 번의 주문을 통해서 실적 점수가 누적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3개의 가게가 열리는 조건은 처음에 초기 비용으로 400포인트, 약 우리나라 돈으로 100에서 110만 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될 때는 가게가 하나가 아닌, 이렇게 생각하면 2배가 들지만 가게는 3개가 열리는 보너스를 하나 더 받는, 보너스 가게를 하나 더 받는 거죠. 근데 이 보너스 그냥 주느냐, 그렇게 되는 건 아니고요. 아까 한 개 BC 열 때는 기간에 제한이 없었다라고 하면, 이번에 3개 가게를 열 때에는 가입하고 6주 이내에 주문이 400포인트가 되어야지만 가게 3개가 오픈이 됩니다. 이거를 잘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후원수당의, 유산한 후원수당의 특징 여러 가지가 많이 있죠. 뭐 바이너리 방식 아까 설명드렸고, 매주 후원수당이 지급되는 거, 주정산 주지급으로 저희는 매주 금요일 날 오전에 수당이 그 전주 수당이 들어오죠. 그리고 누구나 공평한 20%, 아까 말씀드린 대수의 제한이 없는 무한 기피, 그리고 포인트가 무한 이월된다는 거. 저도 처음에 사업 설명을 들을 때 이 포인트가 무한 이월된다는 점이 굉장히 매력적으로 다가왔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포인트 무한 이월되고, 이 포인트가 무한 이월된다라는 거는 우리가 마감을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죠. 네. 가게를 유지만 하면 이 포인트는 계속적으로 무한 이월되고요. 그리고 추가 비즈니스 센터는 무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상속에 제한이 없고, 또 인원에 제한이 없는 평생 매칭 보너스, 뒤에 가서 평생 매칭 보너스에 대해서 또 설명드릴 텐데, 이것 또한 추가 수익을 얻어갈 수 있는 아주 좋은 후원수당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밖에도 여러 가지 후원수당의 특징들이 있는 걸 보실 수 있고요. 네, 그렇다라고 하면 후원수당의 지급 방법에는 어떤 방법들이 있는지 한번 볼게요. 아까 말씀드렸던 주정산 주지급으로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의 토요일 오후 1시까지의 실적을 정산해서 그 다음 주 금요일 오전에 지급하는 원서버이기 때문에 이거는 어느 나라에서든 다 똑같이 공동적으로 저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똑같이 적용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중복 후원 수당이라고 해서 무한 기피, 아까 말씀드렸던 대수의 제한이 없다라는 것과 동일한 의미로 바라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나로부터 시작된 하이라인의 모든 포인트가 다 공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 밑에 있는 사람이 샴푸 하나만, 5포인트짜리 샴푸 하나만 사도 그 5포인트가 계속 누적이 되어서 나에게까지 쌓이는 그런 실적이 다 공유가 되기 때문에 이 팀워크가 굉장히 탄탄해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세 번째는 후원수당의 소실적의 20%를 지급합니다. 다른 회사 같은 경우에는 대실적을 기준으로 주는 회사들이 꽤 있다고 해요. 그렇게 되면 이쪽에 100포인트가 있고 이쪽에 뭐 300포인트가 있으면 이 300포인트에 맞추기 위해서 이 100포인트를 더 채우게 되겠죠. 그렇게 될 경우 사재기가 발생을 하거나 필요 없이 정말 방매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초기 사업자들이 사업하기 쉽게 처음부터 20% 동일한 비율로 적용이 된다는 점도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자녀 실적의 2월을 한번 보실게요. 자, 여기서 이제 금액을 한번 환산을 해보면, 나로부터 시작돼 양줄로 되었는데 A가 1000포인트를 적립을 했고요. B가 500포인트를 소비를 했어요. 그러니까 적립이 아니라 소비를 했어요. 그리고 그 밑에 있는 C 또한 500포인트를 가입을 했고 D도 500포인트를 가입을 했습니다. 그럼 이 500포인트하고 C의 500포인트와 A의 1000포인트는 나의 왼쪽에 1500포인트로 쌓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D와 B의 500포인트가 저의 오른쪽에 1000포인트로 쌓이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네, 아까 소실적의 20%를 지급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1000포인트의 20%와 그리고 고정환율 1150원을 해주면 한 주에 23만 원이라는 그 수익이 발생이 됩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여기 아까 1000포인트를 정산하고 왼쪽에 남은 500포인트는 어떻게 될까요? 네, 맞습니다. 가게를 유지하는 동안에는 계속 이 500포인트는 남아있게 되고요. 밑에서 올라오는 포인트들이 또 생성이 됐을 때 125포인트만 넘어가면 또 정산이 되어서 나에게 수당이 발생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실적이 계속적으로 2월이 된다는 점이 저희 유사나만의 그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가게를 한 개를 했을 때는 한 주에 총 23만 원을 네, 가져가실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6주 안에 400포인트를 적립해서 가게를 3개를 여신 분 같은 경우 어느 정도의 수익이 나는지 한번 다시 볼게요. 똑같이 네, A, B, C, D가 있는데 A와 B의 이번에는 똑같은 양줄 방식이지만 이 B, C하고 3BC도 나의 가게이기 때문에 양쪽에서 내려가서 4개의 다리가 생성이 되는 거예요. 4개의 레그가 생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소개한 A와 B가 1000포인트와 500포인트를 사용을 했고 이 각각 포인트는 나의 왼쪽과 2번 가게의 왼쪽과 오른쪽에 쌓이게 됩니다. 또한 C하고 D도 네, 500포인트, 500포인트를 사용하고 이게 나의 3번 가게 왼쪽, 오른쪽에 쌓이고 이 포인트들이 나의 1번 가게에 한 번 더 적립이 되어집니다. 그렇게 해서 나의 1번 가게에 또 1500포인트와 1000포인트가 쌓이게 되는 거죠. 계산을 해보면 두 번째 EBC 소실적에 500포인트, 소실적 500포인트가 있죠. 그러면 500포인트에 20% 하고 1150원 하면 11만 5천 원이 되고 세 번째 3BC에서 소실적 양쪽이 똑같으니까 똑같이 500포인트로 해서 네, 하면 11만 5천 원이 발생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 두 가지를 한 번 더 정산해주는 첫 번째 1BC에서는 소실적인 1000포인트에 20%를 하게 되면 1150원이 되고 이 수당은 23만 원이 돼서 총 이 세 가게의 수입이 46만 원. 한 개의 가게를 운영했을 때보다 약 2배의 수입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왕이면 조금 더 투자를 해서 3BC로 수익을 극대화시키는 게 유리하겠죠. 마찬가지로 여기서 남은 포인트들은 자녀의 실적이 2월 돼서 무한으로 2월 된다는 점 네, 기억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저희 유사나만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추가 비즈니스 센터예요. 추가 비즈니스 센터는 저희가 계속적으로 밑에서 올라오는 포인트들을 한없이 받다 보면 여기 포인트가 막 10,000점도 되고 20,000점도 되고 30,000점도 되고 막 엄청 많아지겠죠. 그렇다라고 하면 맨 위에 있는 이 사업자는 계속 포인트가 올라오니 더 이상 일을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러한 상황들이 또 생기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생기는데 그래서 회사에서는 포인트에 제한을 두었습니다. 맥스아웃이라고 해서 그 왼쪽과 오른쪽에 포인트가 5,000 포인트가 딱 뜨게 되면 더 이상 그 포인트 이상은 받을 수 없어요. 그렇게 되면은 또 한 가지 불만이 생기겠죠. 나는 수익을 극대화시키고 더 많이 벌기 위해서 네트워크를 시작했는데 왜 5,000포인트까지밖에 수당을 주지 않아? 네, 그렇기 때문에 유사나에서는 이 한 가게에서 5,000 뜨는 맥스아웃이 생기면 이 1번 가게로부터 비롯돼서 4번 가게를 추가로 줍니다. 그렇게 해서 이 4번 가게가 생기면
내 옆에 다는 것이 아니라 나의 파트너의 밑에 달아서 나의 파트너와 내가 함께 서로 윈윈할 수 있게 구조를 받치는 구조가 될 수 있게 해주고요. 이 하나 1BC에서 나오는 맥스아웃으로 추가되는 것은 가게당 한 BC당 2개 비즈니스 센터 추가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1번으로부터 4번과 5번이 추가로 생기고 또 2번 BC에서도 5천, 5천이 뜨게 되면 그 다음에 6번, 7번이 생기고요. 3BC에서 또 추가가 생기면 네, 8번, 9번 이렇게 해서 점점 내 가게가 처음에 3개로 시작했지만 4개, 5개, 6개, 많게는 10개, 뭐 100개까지 정말 무한대로 늘어날 수 있는 그러한 네,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마치 내가 운영하는 직영점들이 점점 많아지는 그런 상황으로 보시면 되고요. 이 가게들을 내가 원하는 곳에 배치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하위 라인에 두어서 나의 같은 파트너와 함께 파트너의 사업을 성장을 응원하고 또한 나의 또 수익도 극대화할 수 있게끔 네, 위치를 잡을 수 있다는 것 또한 저희 유산화가 가지고 있는 특장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후에 이제 저희 아까 말씀드렸던 평생 매칭 보너스라고 해서 PPPS를 소개해 드릴 텐데요. 평생 매칭 보너스 또한 유산화에서 아주 네, 밀고 있는, 유산화만이 갖고 있는 특별한 제도이죠. 내가 소개한 사람이 8주 이내에 PPPS 자격과 PPS 자격을 부여하면 회사에서는 저에게 그 사람의 수당의 15% 또는 10% 또는 최소 2.5%를 저에게 지급을 해줍니다. 그 파트너의 수당에서 뺏어오는 것이 아니라 회사 자체에서 주는 거기 때문에 이 제도는 아주 공평하다고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파트너가 몇 명이 이 자격을 달성하든 제한을 두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아주 좋은 네,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이 PPPS와 PPS를 어떻게 달성할 수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가입하시고 등록한 후에 8주 이내에 4명을 후원하고 그 총 점수의 합이 1600포인트에 달성을 하면 PPPS 자격이 부여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PPPS 자격. 그래서 내가 PPPS 자격을 갖고 있고 나의 파트너가 PPPS 자격을 취득을 하면 회사에선 저에게 15%의 수당을 지급을 추가로 줍니다. 그리고 나는 조금 힘들어서 PPS밖에 못했고 파트너를 조금 더 후원을 해서 파트너가 PPPS를 했다. 그러면 회사에서는 10%의 수당을 또 주고요. 나는 이거에 별로 관심이 없어서 하지 않았어요. 그냥 일반 사업자로만 있었어요. 근데 하다 보니까 내 파트너는 PPPS를 꼭 시켜야겠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열심히 후원을 했더니 파트너가 PPPS가 된다. 그러면 아무런 자격이 없는 저에게도 회사에서는 5%의 후원을 했다라는 네, 공을 치사해서 공을 줘서 5%를 주게 됩니다. 그리고 또 내가 PPPS를 했고 파트너는 PPS만 했어요. 그러면 10%, 내가 PPS, 파트너도 PPS 하면 5%,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파트너는 PPS만 했다라고 하면 2.5%를 줍니다. 그러면 파트너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나 혼자 자격을 갖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네, 내가 아무리 PPS를 해도 파트너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면 회사에선 저에게 네, 지급하지 않습니다. 이 말인즉슨 처음에 시작하는 파트너를 열심히 후원을 하고 네, 이 평생 매칭 보너스의 후원 수당을 가져가라는 회사의 아주 큰 뜻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밖에도 여러 가지 보너스 인센티브들이 있는데요. 리더십 보너스와 엘리트 보너스, 각종 여행 프로그램들이 있어서 이 많은 것들은 평생 가입비 2만 원으로 시작하면 다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좋은 보너스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합리적인 구성 플랜으로 평생 가입비 2만 원으로 또 브랜드 체인지로 1개 또는 3개의 비즈니스 센터를 개설하셔서 여러분의 추가 수익과 재정적인 자유와
또 더 많은 여유 시간과 네, 은퇴와 유산 남기기 등의 좋은 꿈들을 펼쳐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아, 은경 리더님, 제가 다 막 숨이 차네요. 저 너무 숨차요. 아, 고생 많으셨고요. 은경자님이 4월 22일 출산이세요, 둘째. 그래서 지금 이제 한 달하고 조금 넘게 남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지금 만삭인 상태셔서 굉장히 숨이 막 벅차실 텐데, 이렇게 차근차근 저희를 위해서 보상 잘 설명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 보상 플랜 제가 들을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정말 똑똑하게 만든 회사예요. 회사의 보상 플랜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부분들 잘 참고하셔서 전하실 때 잘 응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 저희 원래 첫 번째 순서인데 굿뉴스 잠깐 하고 넘어갈게요. 잠깐 이렇게 좀 호흡을 가다듬는 시간으로. 지난주 한 주 동안 혹시 유산화 뭐 일하시면서도 좋고요. 그냥 일상생활을 하시면서도 좋고 나에게 좋은 소식이 있다 하시는 분 계실까요? 안 계시면 화면을 안 켜신 분들 중에 얼굴을 보여주시지 않으시는 분 중에 제가 한번 없으세요? 있으시면 소리를 켜시고 저요라고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없으세요? 그러면 한 분 정도 제가 다음 리더님 막 켜네요. 갑자기 화면 분명히 꺼져 있었는데 그럼 방금 키셨으니까 다음 리더님 혹시 지난주 굿뉴스 있으실까요? 일상생활에서 제가 운전 중이어가지고. 운전 중에도 2분 말할 수 있으니까요. 화면은 보지 마시고 입으로만. 저요, 굿뉴스요. 저 요즘 약간 멘붕인데. 저번 주에 제가 RTS에서도 발표했던 건데 되게 오랜 친구가 있어요. 너무 친해요. 근데 이 친구가 예전에 이 제품을 하나 저한테 구입을 한 적이 있었었는데, 그리고 나서는 이제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서 좀 신경을 사실 잘 안 쓰고 있었어요. 그리고 잘 만나러 가는 것도 조금 귀찮아서 잘 오라고 해도 사실 안 갔었거든요. 그런데 저번 주에 그 유산화 때문에 사실 시간을 조금 빼놨던 날이 있었는데 그게 어긋나면서 그냥 좀 쉬려다가 그날도 아침에 넘어올래? 맛있는 거 먹자 해서 제가 좀 움직여야겠다. 친구를 만나야겠다라는 생각이 생겨서 갔죠. 그 친구를 만났어요. 그래서 같이 밥도 먹고 같이 걷고 그러면서 그 친구랑 반나절 동안 얘기를 좀 많이 했어요. 친구 얘기도 좀 들어주고, 그리고 이제 좀 배가 나온다 고민을 해서 화이버즈랑 프로바이오틱을 좀 챙겨서 갔었거든요. 그랬더니, 좀 궁금한 것도 얘기하고, 그리고 예전에 주문했던 그 이프라임을 가지고 오더니, 이걸 내가 아직 안 먹었는데, 뭐 발라도 되냐? 이래서 제가, 아니, 이걸 아직도 안 먹었냐? 그래서 순간, 제가 이게 제품이 들어갔는데도 이거를 잘 먹고 있는지 확인을 제가 너무 안 했더라고요. 너무 친해서 그냥 좀 믿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더 주문을 쉽게 안 해서 친한 친구니까 좀 서운했던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냥 그렇게 해서 관계식이나 후속 조치를 너무 못하고 있었더라고요. 그 친구랑. 그래서 그날 같이 뭐 너가 먹고 있는 영양제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흡수율이라든지 내가 먹고 있는 유산화 제품이 어떤 제품이라든지 그리고 너가 이런 거 챙겨 먹어야 된다라는 걸 좀 얘기를 했더니 잘 들어주고 그러면서 그때 줬던 화이버즈랑 이제 뭐 프로바이오틱이랑 그리고 자기가 원래 식사 대용으로 쉐이크 주문하려고 했는데 너네 거 한번 먹어보고 싶다 그래서 주문을 같이 했었어요. 그래서 친해도 그래도 그리고 제품이 하나밖에 안 들어갔어도 이렇게 좀 후속 조치도 하고 친구가 잘 챙겨 먹는지 얘기도 좀 하고 그리고 이런 거 좀 신경을 좀 관계심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해야겠다 뭐 요랬던 한 주였어요. 네, 맞아요. 후속 조치 진짜 중요해요. 저희 계속 RTS나 이런 데서 교육 받을 때 항상 나오는 얘기죠. 그래서 제품을
열심히 드시는 분들도 또 어쩌다 드시는 분들도 우리가 똑같이 후속 조치를 좀 진행해서 신경 쓰고 챙겨봐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좋은 경험 하셨어요. 다음 리더님 감사합니다. 저희 한 분만 더 들어볼게요. 저희 고향 홈미팅에 청일점 2분 계시잖아요. 두 분 중에 한 분은 지금 제가 사정을 발표 못하실 사정을 알고 있고 한 분은 괜찮으실 것 같은데 권유찬 리더님, 권유찬 리더님, 권유찬 리더님 안 계신가요? 안 되시나 봐요. 발표가 안 되실 것 같고 그러면 오랜만에 최승민 리더님? 최승민 리더님도 어려우실까요? 네, 그러면 여보세요? 최승민 리더님, 네, 네네, 네. 안녕하세요. 너무 안녕. 오랜만이에요. 밥 먹고 있어가지고. 그러셨어요. 네네. 최승민 리더님 아, 혹시 지난주 유산화 관련된 거든지 아니면 개인적으로도 좋고요. 굿뉴스 있으실까요? 굿뉴스라기보다는요. 제가, 어, 이 일을 해가지고 뭐를 개선하면 좋을까 생각을 하다가 시간 관리랑 스케줄 관리가 좀 많이 단점이에요. 음, 그래서, 어영부영 기존에 쓰던 다이어리를 이제 치우고 되게 손이 자주 갈 만한 깜찍한 예쁜 다이어리를 장만을 했어요. 그래서 새로운 마음으로 명단을 하나씩 작성해보고 그거를 이제 그 우경은 스폰서님이 말씀해주신 대로 지역별로 요일별로 연락할 사람들 나누어 보고 그다음 전화해가지고 할 말 같은 거 그 스크립트 작성해보고 막 누가 회사에 대해서 물어보면 제가 되게 어버버 하거든요. 그래서 막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누군가랑 대화 중에 갑자기 훅 들어오는 질문 같은 거 그런 거 Q&A 같은 거 작성해보고 그랬어요. 그래서 기회가 오면 잘 잡을 수 있도록 저만의 도구를 이렇게 자꾸 노력하는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맞아요. 사업 초기에 저희 이런 부분들 정말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명단 작성도 또 해보라고 하고 내가 이번 주나 다음 주에 만날 사람이 누군지 미리미리 작성해보라고 하는데 본인만의 예쁜 사업 도구를 만드셔서 잘 진행하고 준비하시는 것 같아요. 다음에 다른 분 만나시면 유산을 전할 분을 만나시면 자신 있게 준비한 거 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승민 리더님. 네, 다음 순서는요. 우리 영양 강의를 들을 시간인데요. 아까부터 계속 연습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너무나 우리 홈미팅에 정말 천상 여자시죠. 목소리도 너무 예쁘시고 고우시고 얼굴도 너무 예쁘신데 영양 강의까지 너무나도 부드러운 목소리로 예쁘게 우리 귀에 쏙쏙 들어오게 잘해주실 것 같아요. 이은미 리더님 모실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발표를 하게 돼서 제가 너무 긴장이 돼가지고 계속 다른 분의 강의 계속 들으면서 떨고 있었어요. 네, 오늘 영양 강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굉장히 건강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다고 느끼는 게, TV를 틀어보면 TV 건강 프로그램이라든지 아니면 채널을 돌리면서 많이 보셨겠지만, 그 건강기능식품들을 많이 판매하는 것들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저도 보면서, 이제 정말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원하고 있고, 이런 건강기능식품들이 많이 수요가 되고 있다라는 거를 많이 느끼는데요. 그렇지만 제가 주변에 보면 굉장히 어떤 질환이나 질병들로 고통을 받고 계시는 분도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나이대를 불문하고 남녀노소 누구나 이렇게 뭐 비만이라든지 고혈압이라든지 당뇨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질환들을 앓고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왜 주변에 사람들이 이렇게 아플까? 라고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제가 이 책 공유를 할게요. 화면을 바꿀게요. 네, 저희 브로셔 내용을 보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 현대인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식습관의 변화라든지 환경의 변화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를 음식만으로는 얻기가 어려운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데요. 먼저 우리 그 몸에 대한 구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다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몸은 계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기관계 계통, 순환계통, 근육계통 이렇게 크게 계통으로 나누어지고요. 그 계통은 다시 기관, 뭐 심장이라든지 간이라든지 위라든지 이런 기관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 기관은 다시 조직은 우리의 인체를 구성하는 가장 최소 단위인 세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세포는 우리 몸 안에 60조에서 100조 개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고요. 우리 세포가 건강하면 우리의 조직도 기관도 계통도 우리의 그 인체도 모두 다 건강하다는 답을 여기에서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세포가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노력들을 좀 해야 될까요? 가장 우리 몸이 좀 건강하려면 우리 몸 안에 이 대사순환이 잘 돼야 되거든요. 그리고 요즘에 많이 이슈되고 있는 이 염증이라는 건데 이 염증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질병들을 또 유발할 수 있다고 하니까 이 염증 수치를 낮추는 데 좀 집중을 하시는 것이 좋으시고 그리고 우리가 매일매일 할 수 있는 굉장히 균형 잡힌 식단에 고함량의 영양을 우리가 매일매일 몇 끼마다 잘 섭취를 하게 되면 우리의 건강을 지킬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쁜 현대인들의 그 식사 패턴이 굉장히 간소화되고 서구화된 식습관이나 이런 가공식품, 인스턴트, 요즘에 배달 음식 정말 많이 시켜 드시죠. 이런 걸로 인해서 굉장히 영양의 불균형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이 한국 사람들의 영양 불균형 상태를 확인해 봤더니 40% 정도가 이 영양의 불균형의 상태라고 하는데요. 굉장히 심각한 상태죠. 이 영양 결핍의 시대, 이 영양 결핍이라는 것은 영양이 결핍되어서 결핍됐다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고열량의 고칼로리 음식을 많이 먹으면서 우리 몸에 정말 필요한 비타민, 미네랄, 이런 식이섬유화라는 것들이 부족하게 되면서 배부른 영양실조 상태라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영양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 세포가 필요로 하는 이 7대 영양소들을 충분히 우리가 섭취해 줬을 때 건강을 유지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의 몸을 구성하는 대량 영양소인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우리 거대 3대 영양소라고 하죠. 굉장히 중요한 영양소이지만 이 3대 영양소를 우리 이 3대 영양소가 이 세포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포도당, 아미노산, 지방산으로 이렇게 가수분해되어야지만 우리 세포 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때 이것들이 잘 에너지화돼서 우리 몸 안에 쓰일 수 있도록 소화 흡수되어서 생체 이용되어지기 위해서는 산소와 효소가 필요한데요. 이때 조효소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미량 영양소인 비타민, 미네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적은 양이지만 이 비타민, 미네랄이 충분히 들어왔을 때 우리 몸 안에 이 대량 영양소들이 잘 에너지원으로 쓰이게 되면서 우리 몸 안으로 이용되어지는데요. 이 부분이 잘 되지가 않으면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비만이라든지 뭐 당뇨라든지 여러 가지 질환에 걸릴 수가 있습니다. 이 탄수화물이 포도당으로 이렇게 잘 이용이 되어져야 되는데 만약에 이 포도당이 잘 이용이 되어지지 않고 너무 많은 양이 우리 몸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혈액안을 떠돌다가 뭐 소변으로 배출되는 병이 바로 당뇨고요. 그리고 이 대량 영양소들이 잘 에너지화 되지 않고 쓰여지지 않고 우리 몸에 체지방이라든지 이런 걸로 축적이 됐을 경우에는 비만이라든지 여러 가지 대사질환에 또 노출될 수가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대량 영양소도 중요하지만 이 미량 영양소인 비타민, 미네랄을 충분히 섭취해 주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여기에 식이섬유와 물까지 해서 7대 영양소를 매일매일 우리가 잘 섭취할 수 있도록 신경 써서 식단이라든지 우리의 이런 매일매일 먹는 이런
우리 식사를 잘 점검하시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의 건강을 해치는 것이 바로 각종 질병과 노화의 주범인 이 활성산소를 중화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활성산소라는 것은 이 지구상의 모든 생물이 생존을 위해서 이 산소를 필요로 하고 호흡을 하면서 몸에 들어온 산소의 90%에서 95%는 에너지로 잘 쓰여지는데 여기에서 1%에서 2%가 이 활성산소가 만들어진다고 하는데요. 이 활성산소 같은 경우에는 이 생체 조직을 공격하고 세포를 손상시키는 산화력이 굉장히 강한 산소를 얘기하고요. 이 활성산소를 증가시키는 요인으로는 방사선이라든지 흡연, 환경오염물질, 스트레스, 과식, 심한 운동, 인스턴트 음식, 염증 등이 있다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건강한 이런 분자가 두 개의 이렇게 전자를 가지고 있는데요. 하나의 전자를 잃어버린 굉장히 불안정한 이 활성산소가 계속해서 이 건강한 분자를 공격을 한다고 합니다. 이랬을 경우에 계속 이 건강한 이 세포가 계속해서 손상을 받게 되겠죠. 이럴 때 우리 몸 안에 이 항산화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몸 안에 우리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시스템이 잘 갖추어져 있다고 하지만 그 아까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계속해서 과한 스트레스라든지 뭐 잘못된 식습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요인으로 계속해서 이 활성산소가 증가했을 경우에는 이 항산화제라는 것을 우리가 우리 몸 안에 넣어줬을 때 이 항산화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 몸 안에 생기는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산화적 스트레스로부터 인체를 방어하도록 돕는 물질이라고 하는데요. 이 항산화제는 굉장히 신기한 것이 6개의 이렇게 전자를 가지고 있는데 이 불안정한 활성산소에게 하나씩 계속 나누어 줬을 때 이 반쪽만 남은 활성산소에게 항산화에게 다른 종류의 항산화 제품이 다시 몸 안으로 들어오면 하나를 주어도 다시 6개의 이렇게 건강한 전자가 생겨난다고 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종류의 몸에 좋은, 눈에 좋은, 간에 좋은, 신장에 좋은 여러 가지 종류의 항산화제를 함께 먹는 것이 우리 몸에 더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굉장히 환경 오염이 심해짐으로써 요즘엔 미세먼지도 심해졌고요. 이런 걸로 인해서 우리가 예전에 먹던 과일이나 채소들이 50년 전에 비해서 지금은 굉장히 미네랄이라든지 이런 영양 성분들이 많이 이렇게 손실이 된 그런 현실인데요. 이 환경 오염으로 인해서 토양의 양분이 부족해지고 땅 자체의 미네랄이 고갈되면서 우리가 지금 잘 먹고 있는 이런 식품들이 미네랄이 많이 감소되었고 그리고 이렇게 다작이라든지 뭐 비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쓰면서 이제 건강하지 못한 그런 과일과 채소를 우리가 먹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환경 오염과 미세먼지로 인해서 우리 몸 안에 계속해서 안 좋은 물질들이 쌓이게 되고요. 이런 것들로 인해서 지금 이런 종합 비타민제를 먹어야 되는 그런 환경에 우리가 놓여져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하버드 대학교의 음식 피라미드 표를 보게 되면 2002년과 2008년도에 다시 한번 개정이 되었는데요. 여기에 바쁜 현대인들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그래도 맨 위에 있는 음식들은 좀 적게 먹고 아래로 내려갈수록 우리가 조금 더 잘 챙겨 먹고 우리의 몸 건강을 위해서 매일매일 적당한 체중과 운동을 통해서 건강을 유지하라고 하는 그런 이런 표입니다. 이런 것들도 잘 참고해서 좀 건강한 음식으로 대체해서 식단을 만드셔가지고 식사하시는 것도 중요하고요. 여기 왼편에 보시면 매일 종합 비타민과 추가의 비타민 D를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권고하고 있는 부분은 분명히 지금 우리 현대인들에게는 부족하고 꼭 챙겨 먹어야 되는 부분을 이렇게 한 번 더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종합 비타민, 여러 가지 영양제를 우리가 섭취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셨는데, 여기에 보시면 이제 이 영양제를 선택할 때, 전문가들은 어떤 기준으로 선택할지 5가지의 고려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 놓았습니다. 첫 번째는 다양한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는지, 두 번째는 영양소를 균형 있게 공급하는지, 세 번째는 효능은 충분한지, 네 번째로는 생체 이용률이 높은지, 다섯 번째 가장 중요한 안전성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다 고려를 해서 선택을 해야 되는데요. 여기에서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는 뒤에서 다른 리더님이 이 뉴트리셔널 서플리먼트라고 하는 전문가가 쓰신 그 비교 가이드 책자를 보고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저는 1번과 2번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 몸에 30여 가지 이상의 영양 성분들이 필요하다고 해요. 거기에서 14가지 비타민과 9가지 미네랄이 우리 몸 안으로 들어와 주면 굉장히 좋은데, 이 비타민 같은 경우에는 몸의 여러 생리 기능을 조절하는 데 꼭 필요한 영양소입니다. 체내에서 합성되지 않기 때문에 식품 등 외부로부터 섭취가 꼭 필요한데요. 이 질병을 혹시 예방하고자 한다면 최적의 건강 상태를 얻기 위해 영양 권장량 이상의 섭취도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비타민은 지용성과 수용성으로 나누어지고요. 지용성은 지방에 녹는 비타민이고 수용성은 물에 녹는 비타민입니다. 그래서 지용성 비타민 같은 경우에는 우리 체내에 축적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비타민 A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적정량을 잘 보시고 섭취를 하셔야 되는데요. 이 비타민 A 같은 경우에는 임산부가 과잉 섭취했을 때 태아의 성장과 발달에 영향을 미쳐서 뭐 기형 유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또 유발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비타민 A는 잘 보시고 선택하시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비타민 D 같은 경우에는 피부가 햇빛에 노출되면 생성되는 그런 영양소인데요. 요즘에 우리 햇빛 많이 안 보죠. 그리고 자외선 차단제 같은 거나 이런 자외선에 노출될 수 있는 그런 피부병들에 더 중점이 되기 때문에 사실 햇빛을 보는 게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 비타민 D가 굉장히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권장량 이상의 양을 더 잘 챙겨 드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비타민 E 같은 경우에도 이 항산화 비타민으로 꼭 천연의 형태로 꼭 드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리고 수용성 비타민 같은 경우에는 잘 흡수가 되지 않고 우리가 잘 몸 안에서 쓰여지고 남은 양은 소변으로 배출되기 때문에 매일 보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수용성 비타민 중에서 비타민 C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부족한 영양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비타민 C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적정량으로 잘 챙겨서 드시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비타민 C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역할이 있는데, 뭐 항산화 영양제로 대표 영양제이지만, 면역력 증가에도 좋고요. 콜라겐 합성을 하기 때문에 기미나 색소 침착에도 굉장히 좋은 그런 비타민입니다. 그리고 비타민 B군 같은 경우에는 8가지가 있는데요. 이 8가지가 같이 서로 팀처럼 도와서 작용을 한다고 해서 한 가지가 결핍되면 다른 비타민 B군도 같이 결핍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8가지는 함께 섭취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흡수가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충분한 양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이 비타민 B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 대사에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호모시스테인 수치를 관리해 줍니다. 이 호모시스테인이라는 것은 혈관을 위협하는 독성 아미노산인데요. 이 수치를 관리함으로써 심혈관 질환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혈관 건강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 같은 경우에 굉장히 요즘에 육류 위주의 식습관을 많이 하기 때문에 육류 위주의 식사를 하시는 분들은 이 비타민 B군이 굉장히 부족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요. 육류 위주 식단을 많이 하시는 분들에게 이 비타민 B군을 꼭 추천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만성 피로라든지 그리고 비타민 B군이 부족했을 때 여러 가지 빈혈이라든지 비만이라든지 콜레스테롤 상승 여러 가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비타민 B군은 충분한 양으로 매일매일 섭취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9가지 미네랄인데요. 미네랄 같은 경우에도 우리 몸의 4% 정도가 필요하다고 해요. 굉장히 소량이지만 이 미네랄이 없으면 정말 우리 몸에 이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꼭 필요한데요. 이 미네랄 같은 경우에도 스스로 합성하지 못하기 때문에 외부로부터 섭취를 꼭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 칼슘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한국 사람들이 가장 부족한 영양소 1위라고 해요. 그래서 칼슘을 꼭 챙겨 드시는 것이 중요한데 여기에서 칼슘과 마그네슘이 상호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2대1 비율로 잘 맞추어진 제품을 선택하시는 것이 중요하고요. 아연과 구리도 10대1 비율을 과학적인 비율로 잘 이렇게 비율이 된 것을 섭취하시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셀레늄과 몰리브덴 같은 경우에는 강력한 항산화 역할을 합니다. 굉장히 고가의 미네랄이고요. 셀레늄 같은 경우에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고 비타민 E와 함께 섭취하면 상승 효과가 좋다고 합니다. 항암 미네랄이라고도 하고요. 암 예방이나 치료에 이용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몰리브덴 같은 경우에는 항산화 역할을 하고 중금속 배출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굉장히 항산화에 중요한 셀레늄과 몰리브덴 미네랄이고요. 그리고 크롬 같은 경우에는 혈당 대사에 관여를 해서 인슐린을 돕고 당뇨병을 방지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해요. 저도 이 크롬이라는 미네랄은 굉장히 생소한데 이 크롬의 미네랄이 또한 그 지방 대사를 도와주어서 지방을 낮추는 역할을 해서 체중 조절에도 필수적인 미네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당뇨라든지 아니면 체중 조절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꼭 필요한 필수적인 미네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오드 같은 경우에는 갑상선, 대사 건강에 관여를 하고 있고요. 우리 그 유산화의 헬스팩에 충분한 양이 들어가져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잘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비타민과 미네랄 그리고 우리 헬스팩에는 7가지 또 식물 추출물들이 들어가져 있는데요. 요즘에 이 파이토케미칼이라고 해서 식물 영양소가 또 되게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데 이 식물 영양소 같은 경우에는 비타민, 미네랄과 더불어서 체내 활성산소를 없애는 대표적인 역할을 하는 그런 식물 영양소이고 현대인들 같은 경우에는 잘못된 식습관이나 충분한 섭취가 어려워서 이 식물 영양소를 함유한 이런 건강기능 식품들의 관심들이 지금 많아지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 유산화 헬스팩 같은 경우에는 7가지의 식물 추출물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 종합 비타민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하루에 필요한 충분한 비타민과 미네랄, 거기에 식물 추출물까지도 섭취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런 다양한 영양소와 영양소를 균형 있게 공급을 하고 있고요. 제가 이렇게 영양에 대해서 원래 굉장히 잘 몰랐던 사람이었었는데요. 이렇게 공부할수록 내가 아는 만큼 내 건강을 지킬 수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고요. 분명히 우리는 관리하면 우리 몸은 건강해질 수 있고요. 올바른 식습관과 생활 패턴으로 건강하게 우리가 조금 더 지금부터 예방하셔서 조금 더 젊고 건강하고
안전하고 예쁘게 관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이렇게 어떠한 질병이라든지 질환에 노출되어 계신 분들 보면은 약에 의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저도 주변에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에게 이렇게 올바른 식습관과 생활 패턴으로도 충분히 이러한 질환들을 또 이렇게 고치고 바꿀 수 있다라는 것들을 많이 정보를 알려주셔서 주변 분들과 또 나와 나의 가족의 건강을 다 지키실 수 있는 그런 리더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윤미 리더님. 여러분 어떠세요? 이렇게 영양 강의 들으시니까 내가 더 잘 관리해야겠다. 더 잘 챙겨 먹어야겠다. 또 내 주변에 좋은 사람들에게 이런 좋은 제품, 좋은 영양 관리할 수 있게 잘 전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드시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어떤 제품을 가지고 선택을 하고 어떤 제품으로 전해야 되는지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유산화 제품이 얼마나 퀄리티 있고 얼마나 좋은 제품인지를 우리 유지선 리더님께서 소개해 주시려고 지금 준비하고 계십니다. 유지선 리더님. 네, 안녕하세요. 유지선입니다. 얼굴을 보여드리지 않겠습니다. 신비롭게. 네, 오늘 제가 맡은 건 서플리먼트인데요. 우리 앞에서 윤미 리더님께서 정말 이제는 영양제를 왜 먹어야 하는지 우리 이제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리고 이제 뭐 저희뿐만 아니라 이제는 가까운 지인들을 만나도 영양제는 이제 꼭 한두 개씩은 다들 먹고는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혹시 영양제를 선택을 할 때 어떻게 선택을 하셨었나요? 저는 예전에 보통 주변 지인의 추천이나 아니면 유명 연예인들이 광고를 하는 영양제는 왠지 신뢰가 가서 그렇게 선택을 하고 먹었었는데 요즘 엄마들은 굉장히 똑똑하더라고요. 그리고 워낙 매체 이런 게 잘 돼 있어서 우리가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고 조금만 더 이렇게 조금만 더 생각을 하면 훨씬 더 좋은 영양제를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가져온 거는 그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얘기하는 것보다는 그냥 남들이 좋다고 해서 먹는다기보다 그리고 또 뭐 유명 연예인이 나와서 그냥 먹는 것보다는 이왕이면 전문가들이 얘기해주는 그런 전문가들이 인정을 해주는 그런 영양제를 선택하면 더 좋겠죠. 그래서 요즘 최근에 TV에서나 또 아니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에스더 박사님께서도 영양제를 선택을 할 때는 꼭 두 가지를 기준으로 해서 선택을 하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는 컨슈머 랩이라고 해서 굉장히 미국의 큰 소비자 단체인데요. 그곳에서 인증을 받은 제품이든지 아니면 지금 여기 있는 바로 서플리먼트 책을 참고를 해서 영양제를 선택을 하라라고 전문가들이, 네, 제가 아닌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서플리먼트 책은 쉽게 얘기하면 영양제 비교 가이드 북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캐나다에서 발간된 책이고요. 지금 발간된 지 약 한 20년이 좀 넘었는데 1판부터 최근에 6판까지 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4년에 한 번씩 발간이 되고요. 미국의 우리나라로 따지면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미국의 라일 맥 윌리엄이라는 그 캐나다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이 캐나다 국민들이 이제 캐나다 같은 경우는 복지가 굉장히 잘 돼 있는 나라라서 병원을 가도 병원비가 다 공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많이 아파서 병원을 많이 갈수록 나라의 입장에서는 별로 좋지가 않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건강을 굉장히 챙겨라라고 얘기를 하고 특히 더 영양제를 먹어라라고 권고를 하고 있는데 너무 무분별하게 먹다 보니까 오히려 그러면서 건강이 더 악화되는 그런 현상들을 보고서 이 라일 맥 윌리엄에게 이 캐나다 국민들에게 알 권리를 위해서 이왕이면 조금 더 좋은 영양제를 선택해서 먹어라 하는 의미로 이 라일 맥 윌리엄에게 위임을 해서 이런 비교 영양제 가이드 북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보여 있는 거 이쪽 오른쪽 거는 3판이고요. 왼쪽 거는 6판입니다. 그래서 이 라일 맥 윌리엄 혼자서 이 책을 만든 건 아니고요. 이 6판에 여기 페이지를 보시면 세계 12개 건의 기관의 그 사람들과 함께 라일 맥 윌리엄과 함께 이런 세계에 가장 권위 있는 기관이 함께 모여서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영양소들, 49가지의 영양소들의
기준치를 매겼어요. 그래서 가장 높은 것과 가장 낮은 거 기준치를 매겨서 그거에 평균치를 매겨가지고 이거에 모두 잘 함량이 되어 있는지 이거를 기준으로 해서 영양제를 비교해서 이 책에 모두 담았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 보시면 굉장히 많은 영양제 회사들도 있고요. 이런 기준을 이런 평균치 49가지 영양소와 함께 또 기준을 한 게 있는데요. 바로 건강지원 기준. 네, 이 16가지의 지원의 기준에 부합하는지 이거에 따라서 별표를 매기거나 또는 점수를 매겼습니다. 이 16가지 기준에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요. 첫 번째로는 완전성. 네, 얼마나 제품이 이 49가지 영양 성분이 얼마나 완전하게 다 혼합되어 있는지. 그다음 효능. 내 몸에 들어갔을 때 얼마나 쓰여지는지 효능을 보는 거고요. 그다음 세 번째는 비타민 E의 형태. 아까 우리 리더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천연인지 합성인지를 꼭 따져서 천연인 거에는 더 많은 점수를 줬겠죠. 그다음 네 번째는 면역 지원 계정. 그럼 다섯 번째는 그 뼈 건강에 관련된 함량과 성분을 분석을 했고요. 그다음 여섯 번째는 심장 건강, 일곱 번째는 간, 얼마나 해독 능력이 있는지, 그다음 여덟 번째는 대사 건강. 우리 요즘 뭐 당뇨병 굉장히 많죠. 그래서 대사 건강, 포도당 조절이 얼마나 되는지, 그다음 아홉 번째는 노화 건강 지원 기준을 12가지 성분으로 이렇게 뒤에 보시면 쭉 나와 있고요. 열 번째는 메티라 반응이라고 해서 심장병, 뇌종혈증 및 말초동맥 질환의 예측이 가능한지 이거에 관한 거고요. 11번째는 항지간 인자, 간 기능을 얼마나 회복시키는지, 많이 간 기능의 회복을 얼마나 도와주는지 그런 거 나타내는 거고요. 그다음 염증 조절, 그다음 당화 반응 조절, 14번째로는 기초 수명에 관련된 7가지를 항산화제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다음 15번째는 일반 항산화제. 네, 그 산화방지제가 얼마나 권장량을 초과하였는지를 보는 겁니다. 그리고 16번째로 또 중요한 잠재적 독성이 얼마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 앞에 49가지 영양 성분과 함께 이런 16가지 건강 지원 기준을 토대로 해서 비교를 해서 이곳에 다 모든 영양제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6판에서는 또 메달을 더 도입을 했는데요. 이 메달 같은 경우는 브론즈부터 플래티늄 플러스 등급까지 있어요. 그래서 브론즈 같은 경우는 우리 캐나다와 호주에서 인증을 받았으면 브론즈 메달을, 특히 우리 호주 같은 경우는 우리 건강기능식품을 그냥 식품이 아니라 의약품 기준으로 평가하는 나라로 굉장히 유명하죠. 그래서 이 두 나라에서 인증을 받았다면 브론즈 메달을, 그다음 앞에 거를 충족을 하면서 우리 미국 약전에 등록이 되어 있다면 실버 메달을, 또 여기까지 충족을 하면서 스포츠 도핑 테스트에 관련된 인증을 받았다면 골드 메달을, 거기 또 충족을 하면서 우리 아까 얘기한 컨슈머랩, 우리 미국의 가장 큰 소비자 단체죠. 비영리 단체인 이곳에서 인증을 받았다면 다이아몬드 메달을, 그다음 또 이 앞에 거를 모두 다 충족을 하면서 그 의약품 제조업체로 등록이 되어 있다면 플래티늄 등급을, 그다음 의약품 제조업체랑 그다음 의약품 연구기관으로까지 등록이 되어 있다면 바로 플래티늄 플러스 등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영양제를 비교 분석을 해서 이쪽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6판에 보시면 여러분들 드시고 있는, 지금은 우리가 저희 제품을 먹지만 예전에 우리가 먹었던 제품들을 한번 비교해 볼게요. 이 3판 같은 경우는 좀 우리가 굉장히 쉽게 볼 수 있게 나타나게 그래프화 되어 있어요. 그래서 1번부터 39번 영양소가 얼마나 골고루 함유되어 있는지 그거를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여기에 퍼센트가 나와 있는데 이거는 흡수율이에요. 내 몸에 얼마나 쓰여지는지. 그래서 여기에서 이 책에서는 적어도 50% 이상인 제품을 선택을 하라 얘기하고요. 그다음 별로 또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별 3개 이상인 제품을 선택을 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는 영양제 하면 제일 많이 주의해서 얘기하는 게 센트륨을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저도 센트륨을 먹어봤었고 또 주위에서도 많이 선물을 해줬던 제품 중에 하나인데요. 이 센트륨 같은 경우는 보시면 흡수율이 5.2%예요. 이 센트륨 같은 경우는 우리 정말 많이들 먹고 있는데 이거는 미국에서는
약 한 8불에서 11불 정도 한다고 해요. 근데 우리나라 돈으로는 약 한 10,000원 정도의 돈인데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약 한 3만 원대로 가격은 훨씬 늘었지만 보시다시피 흡수율은 5.2%고 그리고 아까 얘기한 이런 1번하고 여기 노란색 막대 같은 경우는 이제 잠재적 독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나타내는 건데요. 이 센트륨 같은 경우는 보시면 잠재적인 독성까지, 흡수율은 너무 낮은데 이런 잠재적인 독성까지 있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우리가 뭐 3만 원을 주고 이 센트륨을 사서 먹었다면 약 내 몸에는 1,500원의 가치만 우리가 먹는 셈이라고 생각하면 훨씬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제품은 차라리 안 먹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여기 밑에 보시면 더글라스 우리 여에스더 박사님이 하시는 영양제인데요. 여기 거는 흡수율은 굉장히 좋아요. 흡수율은 약 95.4%의 별이 5개예요. 그래서 이 정도의 영양소가 꽉 차 있는 제품이라면 먹었을 때 아마 좀 효과는 어느 정도 볼 수 있는데 이제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여기 노란색 막대 약간의 잠재적인 독성이 있다는 거, 요게 조금 아쉬운 점이고요. 그 다음 여기 79페이지에 보면 GNC 제품이 있어요. GNC 같은 경우는 백화점에서 굉장히 고가의 영양제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흡수율 같은 경우는 46.9%의 별은 2개 반이고요. 가격 대비에 비해 흡수율도 그다지 많이 높지는 않은데 거기에 잠재적인 독성까지 있는 제품이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여기 허벌라이프. 여러분들 허벌라이프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우리 다이어트 식품으로 굉장히 많이 알고 있고 주변에 다이어트 하신다는 분들은 보시면 한 번쯤은 다들 드셨던 제품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유명 연예인들이 광고를 하고 해서 굉장히 유명하기도 하고 또 예전에는 여기는 그런 오프라인 매장이 있어서 들어가시면 뭐 반식욕인 하는 그런 제품도 있었고 요즘은 그런 점핑파크까지 같이 접목을 해서 함께 같이 또 운영을 하고 있죠. 근데 여기 보시면 흡수율은 14.8%에 여기 가운데 영양소가 굉장히 텅텅 비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는 다이어트 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영양을 채워서 해야지 정말 제대로 된 요요가 없는 다이어트가 된다는 거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네, 허벌라이프 저도 먹어봤지만 굉장히 나중에 큰 요요가 왔었거든요. 근데 이 표를 보니까 왜 그랬는지, 이렇게 영양소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요요 현상이 오는구나라는 걸 저는 이 표를 보고 조금 알 수가 있었고요. 그 다음 또 여러분들이 아는 제품 중에 하나, 또 유명한 제품 중에 하나 여기 코스트코 거. 우리 엄마들이 굉장히 아이들 많이 먹이는 제품이죠. 근데 여기 보시면 흡수율은 5.2%에 별은 반개이고요. 우리 아이들에게 주는 제품이라고 생각을 하면 이런 잠재적인 독성을 보면은 좀 이거는 먹기가 좀 꺼려하는 제품이 아닐까라는 이거를 보고 나는 우리 아이 안 먹이길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예전에 제가 굉장히 잘 애용했던 건데요. 멜라루카 여러분들 혹시 들어보셨나요? 저는 영양제는 안 먹었었는데 세제가 굉장히 여기는 유명해서 저는 좀 세제를 되게 많이 애용을 했었어요. 아이들 로션이나 이런 거를. 그래서 저도 좀 많이 알아보고 찾아본다고 해서 굉장히 안전하다는 얘기를 듣고 했었는데 세제는 굉장히 흡족하게 사용을 잘 했었어요. 저희 아이 때. 그래서 여기 거는 이렇게 안전한 거면은 영양제도 굉장히 안전하겠구나라고 생각하고 영양제를 먹을까라고 생각은 했었는데 그냥 찾아보기만 하고 먹지는 않았었는데 이 멜라루카 거 영양제를 보니까 흡수율이 6.2%의 별은 반개. 거기에다 잠재적인 독성에 빨간불까지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 보고 진짜 정말 여기서 영양제는 선택하지 않았구나라고 정말 진짜 잘했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여기 거는 진짜 세제만 써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시면 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우리 아메이 제품 굉장히 유명하죠. 저희와 같은 네트워크 회사이기도 하고요. 아메이 같은 경우는 지금 흡수율이 30%예요. 30%의 별은 1개 반. 그리고 거기에 잠재적인 독성까지 있습니다. 우리 아메이 제품은 우리가 금액적으로 따지면 아메이 제품도 영양제가 이렇게 많이 싼 편은 아니고 굉장히 비싼 편인데
이렇게 흡수율은 약 30% 정도고 잠재적인 독성까지 있는 거 이런 거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저희랑 같이 또 네트워크 회사 제품인 유스킨 제품이 있습니다. 이 유스킨 같은 경우는 스킨케어 전문 회사예요. 그래서 스킨케어 전문 회사인데 나중에 파마넥사라는 영양제 회사를 인수를 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약간 전문성이 떨어질 수도 있는데 그래도 이렇게 보면은 아메이보다는 오히려 훨씬 흡수율은 높아요. 52.7%에 별은 2개 반. 이왕이면 차라리 아메이보다는 유스킨이 낫겠죠. 영양제로서는. 근데 아쉽게도 유스킨도 이렇게 잠재적인 독성이 있다는 거. 요거는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보시면 솔가 제품도 있어요. 저희 주변에 친구들도 솔가 제품을 참 많이 먹더라고요. 근데 이 솔가 제품은 흡수율은 괜찮아요. 56.5%에 별도 3개. 이 정도면 먹어도 좀 괜찮을 것 같은데 좀 아쉬운 점은 역시 잠재적인 독성이 있다는 거. 네, 요거고요. 그다음 여기 제품 보시면 위아래 둘 다 보시면 잠재적인 독성도 전혀 없고요. 흡수율은 위에 거는 31%고 밑에 거는 보시면 흡수율이 96.1%예요. 여러분도 혹시 이렇게 잠재적인 독성도 없고 이렇게 흡수율도 높은 이런 안전한 제품이 있다면 여러분들 믿고 드실 수 있지 않으실까요? 바로 여기 이 나와 있는 이 96.1%의 별 5개인 이 회사가 바로 저희가 알고 있는 바로 유산화 헬스 사이언스 제품입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정말 전혀 잠재적인 독성도 없고 이렇게 흡수율도 96.1%라는 내가 10,000원 주고 사 먹었다면 내 몸에 거의 뭐 그만한 돈의 가치를 하는 굉장히 아주 안전하고 효능 높은 제품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영양제를 보시면 우리가 정말 평소에 TV에서 광고에서 보고 이 제품은 정말 좋을 거라 생각하고 먹었던 제품들이 이런 책을 보면서 진짜 내가 알고 있는 내용이 다가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저는 되게 많이 했었고요. 이 3판에 뒤에 보시면 1등부터 100등까지의 1등부터 이 100등까지의 제품의 순위가 나와 있어요. 여기에서도 1등한 제품은 당연히 저희 유산화 헬스 사이언스고요. 저는 그거보다 이 제일 뒤에 보면은 이 0%, 네, 0%인 회사가 있어요. 흡수율이. 이런 제품들이 현재 우리 시중에 판매가 되고 있다는 거가 저는 너무나 정말 놀랍고요. 그런 제품 중에 하나 여기 보시면은요. 흡수율이 0%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잠재적인 독성에 빨간색 경고등까지 있어요. 우리가 만약에 정말 현명하게 따져보지 않고 그냥 광고만 믿고 그냥 이런 시중에 있는 제품을 선택을 했다면 그냥 그렇게 선택을 하고 먹었다면 이런 0%인 제품을 그리고 이런 잠재적인 독성의 제품을 내가 먹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니까 좀 되게 굉장히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3판에서도 이렇게 저희 유산화 헬스 사이언스는 1등을 차지하고 있고요. 아까 6판 같은 경우는 메달제가 도입이 됐다고 했잖아요. 이 안에서 이 3판에서는 500개의 제품을 했지만 6판 같은 경우는 영양제의 개수가 훨씬 더 늘었어요. 그만큼 우리가 앞으로 더 영양제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사람들이 더 건강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있다는 걸 또 이런 거를 통해서도 알 수 있고 여기서는 1600개 제품의 이상을 분석을 했는데 이 메달을 도입을 했는데 이 중에서 혹시 여러분들 메달을 받은 회사가 한 몇 개 정도 되실 것 같아요? 저는 이 질문을 받았을 때 그래 적어도 한 50개 이상은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메달을 받은 회사는 하나, 둘, 셋, 4개. 네. 4개, 5개 회사밖에 없습니다. 그 중에 플래티늄 플러스 등급을 받은 회사는 바로 또 저희 유산화 헬스 사이언스예요. 이 3판에 이어서 6판에까지 꾸준히 제품이 정말 이렇게 안전하게 유지될 수 있는 건 그만큼 전문적으로 정말 건강식품을 전문적으로 끊임없이 연구하고 개발하고 있다는 걸 다시 한번 이거를 통해서 저희가 알 수가 있고 정말 믿고 먹을 수 있는 제품이다라는 걸 다시 한번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6판의 마지막으로 보시면 점유율이 나와 있어요. 다른 나라 것도 많이 있는데 우리 미국 시장이 굉장히 크잖아요. 미국 거를 보면은 1위 제품이 분명히 흡수율이나 그런 안정성에 있어서는 떨어지는 네이처메이드가 별 1개 반인데도 불구하고 점유율은 훨씬 더 높아요. 근데 그 밑에 쭉 보시면 저희 유산화 헬스 사이언스는 아직 밑에 있지만 플래티늄 플러스의 별은 5개 굉장히 안정성이 높은 제품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보고도 약간 저희 회사에
비전을 좀 봤어요. 만약에 저희 유산화가 여기 1등에 있었다면 제가 먹을 파이가 조금 적겠죠. 근데 아직 밑에 있고 하지만 분명히 제품은 좋다라는 걸 이렇게 전문적인 거 이런 전문가가 인정을 하고 이런 공신력 있는 책에서 인정을 했다면 앞으로 유산화는 점점 더 위로 올라가겠죠. 그래서 비전도 있고 그리고 제품도 안전한 이런 유산화 헬스 사이언스 제품으로 이제는 조금 더 현명하게 좀 영양제를 선택을 하셔서 여러분들의 가족과 그다음 여러분들의 건강과 우리 주변 지인의 모든 건강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선이사님. 정말 쉴 새 없이 막 저희에게 좋은 소식, 좋은 정보를 전해주시려고 하시는 게 보여서 너무 감사했고요. 저희 서플리먼트 설명 들으시니까, 이래서 우리가 좋은 제품, 1등하는 제품을 섭취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그런 이런 제품을 드시고, 어떤 제품이 가장 나에게 좋았는지, 어떤 제품이 가장 나에게 탁월했는지, 에 대해서 우리 정정우 리더님께서 좋은 제품 3가지 골라서 말씀해 주신다고 하거든요. 정정우 리더님 모셔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품 설명 및 체험 사례를 맡게 된 정정우입니다. 잠시만요. 첫 번째는 필수 영양제죠. 바이오메가. 바이오메가는 뭐 여러 가지로 눈, 심장, 혈관, 뇌, 콜레스테롤, 염증 조절에 도움, 이렇게 여러 가지 도움을 주지만 혈관 건강의 필수 제품입니다. 그리고 이 혈액순환이 되게 중요한데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으면 이제 부종이라든가 손발저림, 두통, 심한 경우에는 심근경색, 뇌졸중 등으로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들까지 유발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스갯소리로 거지들도 이 오메가3는 먹는다고 하죠. 하지만 이제 오메가3도 이런 등급이 있어요. 이게 고르는 특징이 있는데 보통 이제 저렴한 것들이나 이제 이런 대형 할인마트 이런 데 파는 그런 것들은 이제 중금속에 되게 노출이 되어 있다고 해요. 그 이유는 이제 큰 물고기에서 이제 고온으로 팔팔 이렇게 오메가를 추출을 해내면 여러 개를 많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그런 오메가3는 이제 몸에도 조금 더 오히려 안 좋을 수가 있고 우리가 이제 영양제를 먹는데 오히려 더 안 좋을 수도 있어요. 중금속에 노출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비린내도 되게 심하게 납니다. 저도 이제 퍼클랜드라는 이제 그런 제품을 코스트코에서 예전에 몰랐을 때는 많이 이제 섭취를 했었는데 그런 것들을 공부하고 나보니 이제 유산을 하면서 이제 그런 것들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유산화의 이제 오메가3는 그 멸치보다 작은 덩어리에서 이제 저온으로 추출하기 때문에 이런 중금속에서 노출이 되지 않아서 안전하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소비자 단체에도 인증을 받았죠. 컨슈머랩에 인증을 받은 제품이니까 믿고 드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은 두 번째는 비전 X, 비전 X인데 이제 눈 건강에 도움이 되는 이제 영양제인데 이제 다들 보면 루테인 성분이라고 알 수 있죠. 루테인 성분이라고 생각하시고 이제 금지화나 추출물 그 성분이 들어가 있고 타사 제품은 이제 한량을 못 채우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유산화의 이 눈 건강, 이 비전엑스라는 제품은 성분도 많이 잘 채워져 있고 이것 또한 컨슈머랩의 인증을 받고 있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이제 외국에서는 이제 안과에서 의사들이 처방을 할 정도로 효과가 입증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저 역시 이제 이거를 꾸준히 먹고 있는데 제가 한 라식 수술을 한지 한 20년 넘게 됐어요. 근데 한 10년 정도 되니까 이 안구 건조증이 심해서 항상 이제 눈물 안약을 항상 들고 다녔거든요. 이렇게 냉장고에 넣어서 시원하게 해서 이제 눈에다가
이렇게 많이 이용을 하고 있었는데 습관적으로 이 비전엑스를 먹고 나서부터는 그 건조증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한 1년 이상 먹고 있는데 그 안과에서 그 눈물 안약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을 정도로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비전엑스가 정말 좋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마지막으로 매크로 옵티마이저, 제가 정말 좋아하는 이 뉴트리밀. 뉴트리밀은 잠시만요. 식사 대용식 영양 공급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뉴트리밀은 이제 일반 식사로 채울 수 없는 10가지 비타민과 이제 6가지 미네랄, 그리고 이제 식이섬유, 뭐 탄수화물, 곡물, 채소, 과일, 이렇게 좋은 성분이 다 함유되어 있다고 해요. 하지만 우리가 이제 쉐이크를 보면 이제 저도 타사 제품이랑 많이 비교를 해봤는데, 이제 칼로리가 높고 GI 지수가 낮은, 그게 이제 중요한데 거의 이제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당연히 1등이죠. 세계 보호기구에서는 200칼로리 이상 되는 칼로리가 돼 있어야 이제 다이어트 할 때도 굶어서 빼는 다이어트가 아니고 이제 몸이 축이 나지 않는다고 해요. 근데 보통 보면 이제 A사나 H사 이런 것들을 보면 칼로리가 뭐 너무 적더라고요. 90칼로리, 뭐 조금 많은 데는 뭐 115, 뭐 그렇게 돼 있는데, 그래서 이제 우유나 이런 두유 같은 걸 타 먹으라고 하고 있는데, 이제 유산화 제품은 물에다가만 타 먹어도 칼로리가 235칼로리가 되기 때문에 전혀 다른 거에 타 먹을 이유가 없죠. 그래서 이제 칼로리도 높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GID도 수치인데, 보통 우리가 보면 이제 다이어트를 하실 때 보면 감자나 고구마를 이렇게 하면 당연히 고구마를 하는 이유가 GI 지수가 고구마는 한 55 정도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GI 지수가 낮은 것 때문에 이거를 선호하는데, 풋고추가 한 25 정도 합니다. 근데 이 유산화의 뉴트리밀은 GI 지수가 23, 13이죠. 풋고추보다도 더 낮은 GI 지수를 갖고 있고, 이렇게 GI 지수가 낮고 칼로리를 높이는 게 기술인데, 유산화의 제품, 이 쉐이크는 이걸 다 충족시키죠. 그리고 이제 나눴을 때 한 9번 정도 먹는데, 우리가 보통 뭐 라면, 김밥 이렇게 영양가 없는 한 끼를 먹어도 5,000원 이상 되는데, 이거를 이제 계산해 보면 4,000원에 한 끼에 이렇게 여러 가지 좋은 제품 들어가 있는 성분을 드실 수 있어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뉴트리밀에는 이 단맛이 있잖아요. 이 단맛은 설탕이 아니고 그냥 꿀에서 추출한 결정과당이어서 당뇨 환자들도 섭취해도 무리가 없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네, 이상 제품 설명 및 체험 사례를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정우 리더님. 정말 저희 제품 드시고 눈에도 효과 보시고 많은 효과 보신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드시면서 체애템 하나씩 있으시죠? 저도 그렇고, 저도 뭐 화이버지며 유산균이며 또 C3배 여러 가지로 효과를 많이 본 케이스인데요. 체애템 하나씩은 꼭 있으실 텐데, 그걸 중점적으로 해서 많은 분들께 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아무래도 부전이고 또 내가 경험한 것, 경험치를 가지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경험을 통해서 전하시면 더 사업 확장에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자,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시간 우리 연혜진 리더님이신데요. 저도 목소리가 좀 애기 같다는 소리 많이 듣는데 우리 연혜진 리더님은 더 애기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저희에게 좋은 정보를 설명해 주시려고 준비해 주셨을 것 같아요. 회사 소개해 주실 건데요. 저희 유산화 회사가 얼마나 탄탄한지, 얼마나 좋은 회사인지를 연혜진 리더님께서 지금부터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연혜진 리더님 모실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 세상에서 건강한 가족 유산화 헬스사이언스 회사 소개를 맡은 연혜진입니다. 이거 화면 공유할게요. 이거 되고 네, 이거 권한 있으셔서 보이시나요? 하시면 돼요. 이거 보이시나요, 지금?
아니요, 지금은 안 보입니다. 이거 잠시만요. 보이시나요? 네, 보입니다. 네. 유산화는 기회다. 유산화의 맞춤형 뉴트리션과 무한한 비즈니스 기회로 꿈을 이뤄가시면 좋겠습니다. 좋은 네트워크 회사의 기준이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기업의 철학이 분명한 회사여야 하고 믿을 수 있는 제품을 생산하는지, 외부로부터 인정을 받고 있는지, 성장 가능성이 있는 회사인지, 재무 구조가 안정되어 있는지, 보상 플랜이 공정한 회사인지, 이 6가지 기준을 갖춘 회사를 선택하는 게 중요합니다. 믿을 수 있는 회사, 제품, 보상 중에서 저는 회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산화를 소개합니다. 유산화의 유는 그리스어로 진정한이라는 뜻이고, 산화는 라틴어로 건강이라는 뜻으로 진정한 건강이 유산화의 철학입니다. 마이런 헨츠 박사님은 모든 사람들이 고통과 질병 없이 건강을 유지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유산화를 창립하셨습니다. 마이런 헨츠 박사님은 진단키트를 개발하셔서 부를 누리고 계셨지만 가족들이 만성퇴행성 질환으로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진단의학이 아닌 예방의학이 필요하다 느껴 유산화 헬스 사이언스를 창립하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건강한 유산화의 비전은 마이런 헨츠 박사님으로부터 나온 거고 1992년에 설립한 이후로 지난 28년 동안 전 세계 24개국에 진출되어 있습니다. 이게 진출한 이유는 한 나라에 진출할 때마다 유산화 본사에 그 나라에 맞는 토양, 기후, 사람들의 영양 상태 등을 고려해서 맞춤형 생산 라인을 설립해 본사에 갖춰지면 100% 자체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1년에 1개에서 2개 정도 진출을 하고 있고 2003년에 한국에 들어와서 18년 된 회사입니다. 유산화 코리아 매출 성장에 따른 변화는 2014년에는 21위였다가 15년에는 22, 16년에는 18위, 18년에는 7위, 20년에는 6위까지 올라와 계속해서 성장하는 회사입니다. 유산화에는 총 85명의 저명한 과학자들이 유산화 본사의 상주에서 제품을 끊임없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다른 제약회사는 제품 하나를 개발하고 개발이 끝나면 흩어지는데 유산화는 85명이 계속해서 상주에 있으면서 연구를 끊임없이 하는데 만약에 제품을 만들었는데 연구진들이 흩어지면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연구진들을 다 찾아야 돼서 문제 해결이 쉽지 않은데 유산화는 연구진들이 함께하기 때문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유산화의 인하우스 제조시설 인증 획득. 유산화는 안정성, 효능, 품질을 유지하기 위한 유산화의 최첨단 제조시설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 유타주 솔트레이크 시티에 본사가 있고 여기에서 직접 자체 생산하며 자체 관리를 모두 하고 있습니다. 보다 높은 품질 관리, 보다 정밀한 테스팅, 보다 세밀한 제품 관리를 위해서 자체 생산을 관리하고 있는데요. 많은 곳에서 인증을 받았는데 FDA 의약품 제조업체로 등록되어 있고 NSF GMP 인증을 받아서 스포츠 선수들이 먹을 수 있게 도핑 테스트에서 안전하다는 인증도 받았고 TGA GMP 인증도 받았습니다. TGA는 호주 식약청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GMP 인증을 받았다는 것은 의약 제조 시설로 함량에 준하는 인증을 받았다는 증거입니다. 스스로 요청해서 조사 분석을 받고 있고 의약품 기준치에 맞추지 않아도 되는 영양제인데 의약품 기준치에 맞췄기 때문에 자부심이 있습니다. 유산화 제품은 컨슈머랩 인증을 받았습니다. 컨슈머랩은 미국 소비자 단체로 소비자가
제품을 의뢰하면 컨슈머랩에서 제품을 수거해서 성분 비교를 해 불시에 사이트에 올립니다. 폭스바겐 기아차도 리콜을 당한 힘이 있는 단체입니다.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토대로 뉴욕 증권거래소에 의약품 제조업체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 나이스에는 삼성도 들어가지 못하는 까다로운 곳인데 무부채로 상장이 되어 있으며 허벌라이프는 포장 용기 회사로 되어 있고 뉴스키는 생활용품 업체로 등록되어 있는데 유선화는 전문 제약 업체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워렌 버핏은 투자의 대가로 이분이 꾸준히 성장할 회사의 기준치를 내놓았을 때 포브스지라는 유명한 경제 잡지에서 그 기준치에 맞는 회사를 서치했을 때 5가지 회사가 나왔는데 건강기능식품 회사는 유산화가 유일합니다. 5가지 회사의 장점은 100% 제조 생산 유통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이런 회사가 지속적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뉴트리션 서플리먼트는 영양제 비교 가이드북으로 교보문고 외국 도서 건강 분야에서 베스트셀러 1위인데 1판부터 6판까지 4년에 한 권씩 개정되고 있는 책입니다. 24년 된 책으로 유산화 헬스 사이언스 제품이 꾸준히 1위를 하고 있습니다. CPS라고 의사들이 처방할 수 있는 처방전인데요. 이 처방전에도 유산화 제품이 등재되어 있습니다. 산호비브 의학연구소라고 멕시코에 있는 병원인데 말기암, 불치병 등 이런 건강을 회복해야 되는 분들이 찾는 병원입니다. 유산화 제품으로 해독을 하고 유기농 식단으로 건강 관리를 하고 1:1 주치의가 붙어서 케어해주는 병원입니다. 광고나 홍보를 하려고 만든 병원이 아니기 때문에 약봉투에 유산화라고 적혀 있지 않습니다. 백악관 과학기술국과 공동 연구를 한 이력이 있습니다.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장내 미생물 연구를 함께 했는데 장내 미생물 연구라는 건 장 속에 있는 미생물로 나중에 어떤 병이 걸릴지 미리 예측하고 판단하는 연구인데 오바마 대통령 시절에 백악관과 함께 공동 연구를 한 이력이 있습니다. 그만큼 유산화의 연구진들이 굉장한 연구력을 갖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가운데 계신 분이 닥터 오즈쇼의 박사님이신데 흉부외과 전문 의사로 본인의 이름을 걸고 쇼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건강관리나 조언들을 많이 해주는데 유산화 제품을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박사님의 영향력이 얼마나 강하냐면 닥터 오즈쇼에서 김이 몸에 좋다고 나왔는데 김이 완판돼서 구할 수 없을 정도로 영향력이 큰 분입니다. 4,500명 이상의 월드클래스 선수들이 함께 유산화 제품을 신뢰하면서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받고 있고요. NSF 인터내셔널 스포츠 제품 인증을 획득했기 때문에 안전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국가대표 선수들은 감기약도 제대로 먹지 못하는데 이런 영양제를 꾸준히 잘 챙겨 먹을 수 있는 이유는 아파서 먹는 게 아니고 경기 중에도 회복력을 높이기 위해서 챙겨 먹고 있습니다. 유산화 제품은 700개 이상의 다양한 상을 받았는데요. 첫 번째에 보시면 알버트 아인슈타인 상이 있습니다. 의사들이 굉장히 받고 싶어하는 의학계의 노벨상이라고 보면 되는데 유산화의 창립자이신 마이런 웬츠 박사님이 알버트 아인슈타인 상을 받으셨고 아래에 베스트 오브 스테이트 상이 있는데 미국 유타주 솔트레이크 시티의 건강회사들이 많은데 17년 매년 수상을 하고 있고 동종업계 회사들이 주는 상입니다. 17년 동안 1위를 했고 한국에서는 2년 연속 대상을 받은 회사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한국에서 2년 연속 대상을 받았는데 한국 생산이 아닌 우리나라 제품이 아닌 해외 제품이 1위를 했다는 건 아주 중요한 사실입니다. 유산화 재단입니다. 유산화 헬스 사이언스에는 유산화 파운데이션이라는 의료 쉼터, 의료 지원 및 건강 교육 등의 부재로 고통을 받는 사람들을 지원하고자 설립된 구호단체로 전 세계 유산화 가족들이 함께 활동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유산이 먼저 한 통을 구입했을 때 우리가 구매한 금액에서가 아닌 회사에서 따로 재단에 기부를 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건강,
당신의 삶, 당신의 길, 유선아가 도움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연혜신 전. 네. 아니, 발표 아직 안 끝나셨죠? 끝났어요. 끝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고양호 미팅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많은 리더님들이 고생해서 준비해 주신 내용, 귀에 쏙쏙 들어오는 내용 내 것으로 만들어서 또 사업하시고 또 영향 전달하시고 하실 때 좋은 정보로 쓰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 최하진 스폰서님 오늘 전달 말씀 있으시거든요. 네, 홈미팅 준비해 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처음 참석하신 이은선 리더님 계시거든요. 저희 고양 홈미팅 한번 들어보고 싶다고 들어오셨는데 혹시 인사 가능하실까요? 이은선 리더님. 어떡해. 네, 안녕하세요. 네. 갑자기 호출을 하셔가지고. 네, 오늘 어떠셨는지 여기 또 저희 고양 홈미팅 리더님들한테 인사하시면서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가산 홈미팅에서 네, 참관하러 온 이은선입니다. 고양 홈미팅 소문이 너무 자자해가지고 궁금해서 들어왔고요. 유지선 리더님을 여기에서 발표하시는 거 보니까 기분이 되게 묘하면서 네, 또 다른 말씀 또 설명을 또 추가적으로 들으니까 도움이 많이 됐고요. 다른 리더님들 이렇게 단톡에서만 뵙다가 직접 줌으로 이렇게 와서 보니까 네, 너무 좋았습니다. 네, 시간 되실 때 자주자주 들어오세요. 환영합니다. 다른 공지사항은 없고요. 지금 이제 제주도 프로모션 계속 진행 중이고 곧 이제 2차 마감하잖아요. 잘 준비하셔서 계산 잘 하시고 제주도 프로모션 잘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한 저희 주, 사진 찍겠습니다. 네, 한 주 잘 보내시고요. 괜찮으신 분들 얼굴 보여주세요. 네, 사진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찍혔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간식 드세요. 감사합니다. 유지선 리더님 맛있게 드세요. 드릴까요?